안녕하세요. 과학이 빛나는 한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책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이제 갈 곳은 자연이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은밀한 위협을 보러 가볼 차례인데요. 자, 캄차카반도.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었나요? 캄차카반도로 여행을 떠난다고 했었는데, 자, 지금 우리는 캄차카반도에 와 있습니다. 네. 어우,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. 효과음은 없지만, 어우, 막 춥고, 주위엔 눈이 막 쌓여있어요. 근데 이곳은 그냥 땅 위가 아니고, 화산 분화구의 꼭대기예요. 와, 근데 이 분화구가, 와, 정말, 진짜 크기가 엄청나네요. 그러니까 둘레가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둘레 길이만 해도. 이 깊이도 뭐 거의 한 5, 600m? 진짜 까마득한 낭떠러지죠? 저 밑에 보이는데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롯데월드 타워 있죠? 거기 스카이 전망대. 거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입니다. 와, 진짜 높네요. 이 거대한 구멍에서 한때 용암이 뿜어져 나왔다는 겁니다. 와, 그러면 그 규모가 어땠을지 진짜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.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주변이에요. 이런 화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. 저기도 있어요. 지금 저쪽 오른쪽에도 있고, 이게 왼쪽에도 있고, 저기 너머 저쪽에도 하나 있고, 그 너머에도 또 있고, 심지어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도 또 있고. 와, 이게 무슨 뭐 화산들의 정모인가? 동창회인가? 다 여기 모여있어요, 화산들이. 어우. 제가 지금, 제가 진짜 뭐 보고 있는 것처럼 좀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진짜 보고 있어요, 사실은. 진짜 뭐, 간 건 아니고, 예.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있거든요. 예, 이게 머리에 쓰는 VR 기기가 있어요. 이걸 끼면은 진짜 제가 거기 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. 물론 우리가 뭐 바람이나 촉감 뭐 이런 건 느낄 수가 없어도 보이는 것 자체는 한 80% 정도는 진짜 거기 있는 느낌이 들어요. 물론 좀 불편하긴 하죠. 이제 눈에 이렇게 머리에 뭘 끼고 있으니까 그 우리 마치 그 스키장 가가지고 곡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불편한 느낌은 있는데 이 화질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와, 굉장히 기대 이상의 그런 느낌이었고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책 여행을 서행을 떠날 때 이걸 보고 한번 거길 가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묘사를 또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오래 끼고 있으면 눈이 좀 아파요. 안구 건조증 이런 게 좀 오는 것 같아요, 약간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, 30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, 그 이상 하면은, 제가 안구 건조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, 다음날은 막 눈이 아프더라고요. 그 좀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, 이걸 오래 끼면은, 뭐 오래 끼지도 못해, 멀미가 있는 사람들은. 한 5분 정도만 껴도 막 멀미가 나가지고, 못하는 분들도 있고. 하여튼 진짜 신세계예요. 딱 끼면은, 와, 여기는 완전 다른 세상이구나. 이런 느낌이 진짜 절로 들죠. 네, 하여튼 우리 캄차카 반도 이곳은 화산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. 한 160여 개 정도의 화산이 있다고 그래요. 우리나라 정도 넓이에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, 남북한 다 합친 한반도 정도의 넓이인 것 같은데 화산이 160개나 있고 그 중에서 활화산이 30개예요. 진짜 대단하죠.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보이는 거 거의 화산이 다 있는 거예요. 어디에나. 여기 보면 화산 있고 또 저쪽 보면 저쪽에 또 화산 있고 그런 정도일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돼요. 근데 이 화산들 중에 킥프니우 화산이 있어요. 이 화산이 이제 좀 재밌는데 여기를 이제 가보려고 하는 건데요. 여기엔 죽음의 계곡이 있어요.
이 죽음의 계곡은 1930년대쯤에 발견됐다고 하는데, 사냥꾼들이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갔더니 웬 그 동물 시체들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. 막 뼈다귀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. 그런데 냄새도 지독하고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.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막 도망치듯이 빨리 빠져나왔대요, 거기를. 그래서 이제 마을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겠죠. 아, 내가 가보니까 뭐 이상한 데가 있더라. 동물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, 뼈들이 막 흩어져 있고, 이상한 데더라.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. 그래서 막 사람들은 또 그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. 그런데 막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막 나도 한번 가보겠다고 나서는 거죠, 사냥꾼들이. 그래서 막 수십 명이 그곳을 찾아 떠났는데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. 이런 얘기가 이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와요. 이 과학자들이 제대로 조사하게 된 거는 한 1970년대 후반 정도?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가서 보니까 진짜 있긴 있어요, 그렇게.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듯이 정말 동물들이 막 죽어 있었대요, 거기에.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,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거죠.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,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. 그러니까 화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그 계곡에 고여 있었던 거예요. 빠져나가지를 못하고. 그 이제 지형이나 이런 게 좀 이제 어떤 분지 지형 비슷하게 돼가지고 좀 가두는 그런 형태였나 보죠. 바람이 잘 불지 못하고 그곳에는. 처음에는 이제 새들이 그 물을, 계곡물을 마시러 왔다가 유독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죽고, 그 다음에 이제 썩은 그 사체 냄새를 맡고 또 여우 같은 그런 작은 동물들이 왔다가 또 죽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냄새를 맡고, 사체의 냄새를 맡고 곰 같은 큰 동물들이 왔다가 또 죽고, 이런 식이었을 거라는 거죠. 하여튼 화산 활동이 너무나 활발한 캄차카 반도이다 보니까 가능한 일인 거죠. 참 이런 곳이 또 다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이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캄차카의 유명한 관광지도 같이 한번 들렀다 가보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지금 쿠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. 쿠릴 호수라는 그 캄차카 반도 남쪽 그 거의 이제 끝에 부분 그 정도에 있는 곳인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. 호수인데 지금 굉장히 큰 호수인데 저 너머로 하얀 눈 덮인 화산이 보여요. 그림 같은 풍경이에요. 지금 파란색 하늘에 초록색 숲, 그리고 하얀 화산, 이게 호수에 비쳐가지고 다 이제 출렁거리고 있는데, 야, 진짜 멋지네요. 공기도 굉장히 상쾌하고요. 아주 시원해요. 참고로 지금 우리는 이곳에 8월에 와 있습니다. 8월. 이때가 제일 좋아요. 겨울은 너무 춥고, 지금 이제 한국은 굉장히 더울 때고, 불지옥이고 한국은. 여기는 아주 정말 딱 시원한 가을 날씨죠. 자, 그럼 이제 보트를 타고 한번 구경을 떠나보겠습니다. 무릉무릉 갑니다. 막 물결을 헤치고, 막 축축축축 하면서 막, 물결을 헤치면서 막 물보라도 약간 나고, 갑니다. 와, 너무 시원해요. 이 바람하고 공기, 이 파란 하늘, 따뜻한 햇살, 저 멀리 하얀 화산, 이 호수에 이 튕기는 물 냄새, 이런 것들이 진짜 다 어우러져가지고, 진짜 천국 같아요. 너무 멋집니다. 자, 근데 호수 건너편으로 뭔가 보여요. 어슬렁거리면서 지금 막 물속에 막 빠져듭니다. 저거 곰이네요, 곰. 갈색으로 저거 불곰 같은데. 엄청 덩치가 크네요. 한번 자세히 가보겠습니다. 와, 여긴 또 이게 뭔가요, 이게? 저 곰이 뛰어든 이 곳이, 와, 이 주변이 다 그 시뻘건 연어들이에요. 막 호수가 다 시뻘건색이 되어버렸어요, 지금. 와, 이 연어들이 산란하려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건데, 와,
연어 색깔이 이렇게 시뻘건가요? 와, 완전, 이걸 또 잡아먹으려고 지금 곰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야. 저쪽에서도, 이쪽에서도. 와, 대단합니다. 예. 연어들이 이게 다 모여있네요.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, 한 곳에 다 모여있어, 지금 이곳은. 오우. 와, 대단합니다.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 강줄기가 또 있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이제 여기 모여들었나 봐요. 와, 이걸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곰들이 다 몰려들었네요. 와. 이 호수 주변에만 이런 곰들이 1000마리 이상 살고 있대요. 먹을 게 많은가 봐요.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이제 안내원도 그 긴 장총을 갖고 있더라고요. 조심해서 봐야겠어요. 이거 보트에서 잘못 내렸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어요. 이거 온 사방이 곰이네 이거. 와, 여기 곰 구경하러 오는가 봐요. 여기는 대단합니다. 멋져. 네. 구경 잘 하셨죠? 자, 그럼 이제 우리 보트에서 내려가지고 호수, 또 다른 호수, 크루치보아 호수로 떠나보겠습니다. 크루치보아 호수는 칼데라 호수예요. 예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화산 안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비어있던 그 공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둥그렇게 이렇게 백두산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호수 주변을 분화구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. 백두산도 예전에는 삼각뿔 모양으로 되게 뾰족한 화산이었죠. 근데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윗부분이 다 날아가고 밑에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은 호수가 굉장히 이제 큰 그런 분화구 모양의 칼데라 모양이 된 거지. 이제 칼데라 호수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크루치보아 호수는 화산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호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는 아직도 뜨거워요. 살아있어요. 막 이 호수가, 물 자체가 뜨뜻해요. 진짜 온천처럼. 굉장히 큰 호수인데, 이 큰 호수를, 이 호수의 물을 다 뜨뜻하게 데울 수 있을 정도로, 용암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. 이 물에. 밑에. 물 밑에. 오우. 이 땅도 왠지 좀 뜨뜻한 것 같고, 이 햇빛을 받아서 뜨뜻한 건지, 진짜 이 용암 때문에 뜨뜻한 건지, 와, 여기 대단하네.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여행지 아닌가, 이거? 어우, 이 참 대단한. 이 지열이 엄청난 거잖아요. 그쵸? 와. 진짜 캄차카반도는, 여긴 진짜 불의 땅이에요. 와. 이 뜨겁게 꿈틀거리는, 가만히 있는 땅이 아니라, 그 지구의 힘, 그거를 정말 그대로 느낄 수 있는, 날 것 그대로 느낄 수 있는, 눈에 보이는 풍경 자체는 왜 우리 딱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원시적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황량하기도 한데 그런 풍경 비슷하면서도 여기에는 뜨거움이 있어요. 지구 내부의 힘의 그 어떤 역동성 이런 게 느껴져요. 그냥 산만 봐도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좀 이거에 비하면 좀 평화롭고 어떤 노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안온함이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막 진짜 날이 서 있어요. 산들이 막 쭉쭉 뻗어 있고 그 화산 모양들 보면 막 되게 진짜 삼각뿔 모양으로 뾰족하게 서 있는 그런 화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 보면 진짜 달라요. 느낌이. 네,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캄차카반도를 쭉 여행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여행지는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입니다. 네, 지금 프리타운으로 우리는 떠나서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. 시공간 여행을 통해서. 자, 우리 앞에는 이제 큰 나무가 있어요. 도로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나무인데요. 이 나무는 이제 목화나무고, 그래서 이제 코튼트리라고 부르죠. 굉장히 커요.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, 높이는 한 5, 6m 정도, 7, 8m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, 굉장히 큰데, 이 뭐랄까, 이 한 역삼각형으로 생겼어요. 전체적인 모양이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큰 나무라고 하면 이제 좀
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좀 좁아지는 형태, 삼각뿔 형태여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저 위쪽이 더 이게 가지가 더 많이 뻗어 있어요. 그래서 묘사를 하자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이 거인이 큰 거인이 팔짱을 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저한테 좀 주기도 하는데 멋지네. 근데 목화나무가 여기 왜 있냐? 정확히 뭐 누가 심었다 뭐 이런 거는 잘 모른대요. 한 1700년대쯤에도 이게 아마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프리타운이라는 도시 이름도 그렇지만 자유의 도시잖아요. 자유 마을 뭐 이제 이런 건데 여기가 그 해방 노예들이 이제 영국인가 거기에서 미국인가 영국 뭐 이제 이런 데서 해방돼 가지고 그 배에 실려 가지고 여기에 이제 풀려난 거예요. 여기서 그 해방 노예들이 여기 와 가지고 이 나무를 보고 자기들이 이제 그 목화를 따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. 미국이나 이런 데 목화 농장에서 노예 노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 또 어떻게 목화나무가 여기 있네.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큰 나무 그 당시에도 이제 좀 나무가 컸었나 본데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 우리의 이 나무가 우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. 우리의 삶이 여기서 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게 이 나무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뭐 선앙당 같은 그런 의미죠.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의식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러면서 행복을 기원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이 해방 노예들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마냥 행복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. 두려움이 있죠. 왜냐면 뭐 여기가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는 그 미국, 영국 이런 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여기가 뭔지 알아요. 여기가 여기 갑자기 저 원주민들이 자기한테 막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습격할 수도 있는 거고 밤에 잘 때 되게 위험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.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이 해방 노예들을 일단 해방을 시켜주긴 했는데 그 뭐랄까 참 같이 지내기는 뭐한 거죠. 같은 이제 동등한 입장이 되니까 막상 또 그게 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말로 막 니네들 싫어 뭐 저리 가 이제 이러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어떤 운동이 펼쳐졌다 그래요. 우리 해방 노예들을 우리 인도적으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드립시다 이러면서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막 보내드리는 그런 운동이 막 펼쳐지고 하여튼 뭔가 이 흑막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얘네들 진짜 같이 살긴 싫다. 동등한 입장에서 노예로 부리기는 좋아도 하여튼 하여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.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 프리타운에 도착한 이 해방 노예들 그 노예들을 맞이해주는 이 코튼트리. 자, 그런데 이 코튼트리가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위협을 목격합니다. 이 역사 속에서. 하나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에요. 이 두 가지 다 이제 비극이었는데, 굉장히 큰 비극이었는데,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책서행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런 보이지 않는 위협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정말 참혹한 좀 비극이기도 했습니다. 첫 번째 그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 초반에 유행해가지고 그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뭐 1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.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어쨌든 바이러스니까 얘도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. 처음에 왜 죽는지도 몰랐고.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사실상 이게 번진 거나 마찬가지죠. 전쟁이 일어나니까 물자나 사람의 이동이 활발해지잖아. 그리고 또 군인들은 또 한 곳에 다 모여있게 되고.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 유래를 보면은 이름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지만 사실 스페인에서 유행을 한 게 아니라 그 미국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막 모여있던 막사 이런 곳에서 처음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그 설이 유력해요. 근데 뭐 정확히 연구는 된 건 아니고. 근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
스페인한테는 좀 억울할 수 있는데, 스페인이 그 중립국이라 가지고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다 보니까,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런 연구를 좀 할 수 있었던 거죠. 바이러스에 대해서. 그래서 이상하게 이름은 스페인 독감이 됐는데, 하여튼 이 프리타운이 근데 왜 또 이 스페인 독감하고 관련이 되냐면, 프리타운에서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병독성이 더 강해졌다라는 또 설이 있어요.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왜냐면 과학적 연구가 그때 막 전쟁 중에 뭐 얼마나 제대로 됐겠어요. 제대로 잘 되진 않았죠. 근데 하여튼 이 프리타운에서 병독성이 강해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막 우수수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. 원래는 그렇게 병독성이 강하진 않았대요. 그냥 뭐, 한 2, 3일 정도, 심하게 앓으면, 좀 고통스럽긴 해도,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, 그런 독감이었는데, 바이러스였는데, 이게 이제 프리타운에서 병독성이 강해지면서, 이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면서 막 죽고 그랬대요. 이 피부에서 산소가 쫙 빠져나가면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에서 막 산소가 다 빠져나갔나 봐요. 그래서 막 사람이 시커매져가지고 죽는, 막 며칠만 해도 죽고, 좀 이제 앓는 경우에는 뭐 2, 3주 이상 있다가 죽기도 하고, 병독성이 굉장히 강해졌던 거죠. 그 여기 이 아프리카 프리타운에서 또 퍼져나갔던 이유도 이 전쟁이랑 또 관련이 있기도 한데, 여기가 그 석탄 기지였대요.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제 배들이 막 완전 현대화 돼가지고 막 기름으로 막 움직이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, 아직 과도기 상태라서 석탄을 떼워서 움직이는 배들도 많았기 때문에, 이 석탄 같은 경우에는 그 석탄을 보급해주는 기지가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세계 곳곳에다가,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해양 강국이었으니까 세계 곳곳에다가 석탄 기지들을 적당한 곳에다 배치를 해놨던 거예요. 근데 프리타운이 이제 그런 곳 중에 하나였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석탄을 보급받고 이제 가는 그런 형식인 거죠. 근데 석유 같은 경우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배에서 배로 보급을 해줄 수가 있대요. 그냥 이거 파이프 같은 거 연결만 하면 되니까, 그러면 배에서 이렇게 쭉 석유가 이제 빨려갈 수가 있으니까, 석유가 필요한 배로. 근데 석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. 그걸 다 삽으로 퍼가지고, 어떻게 배에서 배로 옮겨줄 수가 없으니까. 이렇게 기지들이 다 필요했고, 그 중 하나가 프리타운이었는데, 여기서 바로 이 병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.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고, 정말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.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막 활발하게 퍼져나가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, 2년 정도 뒤에 보면 마지막에는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아무도 구하러 가질 않아요. 어디에서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. 근데 애는 또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남았어. 보통 같으면 그 아이를 구해주러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아무도 구하러 가질 못해. 잘못하면 자기도 감염돼가지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. 정말 길거리에는 아무도 없고 정말 썰렁한 거예요. 완전 공포로 모든 게 다 잠식된 거예요. 이 도시 전체가.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나서 정말 갑자기 거짓말같이 독감 바이러스가 싹 없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전해져 내려옵니다. 공포가 극한에 달하니까 더 이상 바이러스가 옮겨갈 곳이 없었던 거죠. 하여튼 이런 비극을 이 코튼트리가 목격을 했던 거죠. 프리타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었으니까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위협은 뭐냐면, 정말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에요.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의 수도거든요. 이 프리타운이. 시에라리온에서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.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. 막 거의 1000캐럿 정도 되는, 진짜 거의 조그만
주먹만한? 주먹보다는 조금 작긴 한데 아이들 주먹만하다라고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진짜 커요. 예, 그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막 나오는 곳이에요. 600캐럿짜리도 나왔었고,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여기서 막 나오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겠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시에라리온의 옆에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의 독재자 이 찰스 테일러가 요걸 이제 다 가지고 싶은 거죠.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뭐 대놓고 거기 침략은 못하고 한마디로 이제 내전을 일으키는 거예요. 반군한테 뭐 무기도 공급해주고 돈도 찔러주고 심지어는 자기네 나라 군인들을 그 반군으로 위장해가지고 그 시에라리온을 이제 결단내는 거죠. 그래서 자기 쪽 친정부를 만들려고 자기 쪽에 자기가 이제 손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내전을 일으키고 여기를 완전히 이제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려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들을 이제 자기 라이베리아 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막 팔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반군한테 또 무기를 공급해주고 정말 참혹한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반군이 이 다이아몬드를 또 캘려면 사람들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 민간인들을 정말 노예처럼 부린 거예요. 그 말 안 듣는 민간인들은 막 진짜 막 참혹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할 정도로 막 참혹하게 다루고 정말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 반군하고 맞서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루니까 정말 질리는 거죠 완전히 사람들이 또 돈이 많으니까 반군이 무기도 또 좋고 그러니까 정부군을 막 계속 밀어붙여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도까지 와요. 프리타운까지 밀려와가지고 이 정부군이 다 밀려가지고 프리타운에서도 막 엄청난 전투가 막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프리타운을 반군이 차지해서 또 이 여기서도 완전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. 당시 이제 되게 끔찍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. 막 소년병들 그래가지고 막 그 소년병들한테 마약 먹여가지고 막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막 1, 2학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이 막 총 들고 다니면서 막 총 쏘고 막 마약 먹은 상태에서 막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정말 참혹했던 거예요. 근데 이런 상태를 이제 결국에는 해소가 되는 게 그 다이아몬드 이걸 이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들이 이걸 이제 유엔에서 주도해가지고 킴벌리 인증서라는 걸 만들어요.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쟁 지역에서 막 그 노예 노동을 시켜가지고 캐낸 다이아몬드로 돈을 벌 수 없게 그러니까 어떤 평화로운 지역에서 제대로 캐낸 다이아몬드만 팔 수 있게 그런 어떤 인증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저 반군들이 캐낸 다이아몬드는 팔 수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죠. 그러니까 무기도 더 이상 공급을 못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점점 이제 좀 반군의 세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은 게 이제 영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도저히 이런 상황은 이제 볼 수가 없다. 그래서 영국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뭐 군인들도 보내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뭐 평화협정도 맺고 뭐 이러면서 일이 해결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드디어 평화로워졌대요. 그래서 막 경제 성장률도 막 2, 30%씩 나오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정말 황폐화된 나라였으니까 조금만 뭐 하면 경제 성장률은 팍팍 뛰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은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캐낸 다이아몬드들로 이제 또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더 평화의 소중함을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. 지금.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많이 노력을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코튼트리가
이제서야 이제 소원을 이뤄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. 뭐 여기 보면 프리타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보기는 그런데 여기저기 빌딩들도 있고 지금 이 코튼트리 주변에도 여기가 뭐 좀 국회의사당인가? 예, 정부 건물 같은데 좀 되게 귀엽고 예쁜 건물이 있어요.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지붕 쪽은 약간 하얀색이고 되게 좀 귀여워요. 색깔이 좀 특이해요. 이런 건물들도 있고 근데 물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막 진짜 거의 판사촌이에요. 보면 근데 하여튼 사람들 지나다니는 모습 보면 좀 평화롭더라고요. 그래서 막 그 전쟁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살만한 거죠. 판자촌이면 어떻습니까? 사람만 죽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총알 날라오는 거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해변에서 바닷가 바라보고 여기가 그 좀 뭐랄까 이렇게 해변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 비슷한 모습이에요. 반도라기보다도 약간 이렇게 버섯처럼 모양이 돼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이곳에서 이제 해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닷가를 바라보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은 야 그래도 다행이다. 이 평화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굉장히 또 여행을 여기저기로 떠나봤죠. 목성을 주제로 해서 그 보이지 않는 위협, 목성의 그 방사선에서 나오는 그런 위협을 소재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. 오늘은 또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면 목성이니까 또 이제 목요일, 그래서 목요일이 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제가 말씀드렸던 목성의 그 강력한 방사선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의 카라차이 호수 죽음의 호수 그리고 킥프니흐 화산의 죽음의 계곡 그리고 우리 프리타운의 코튼트리 그 코튼트리가 목격했던 비극과 지금은 또 평화로워진 사람의 어떤 노력이 거기서 빛나는 거죠. 인류가 어쨌든 노력만 잘하면 정말 지옥도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. 얼마나 머리를 잘 썼습니까? 킴벌리 인증서. 네, 이런 것들을 또 떠올려 보시면 우리의 그냥 평범하고 맨날 반복되던 일상이었을 수도 있는 이 목요일이 좀 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어디로 또 꿈속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? 오늘은 캄차카반도 노천 온천 하데체 온천으로 떠나봅니다. 여긴 진짜 그냥 연못이에요. 굉장히 큰 연못이고 그 갈대 막 이런 것들 주변에 쫙 있고 근데 이 물이 다 뜨거운 거예요. 여기가 정말 우리가 그 뭐 일본의 뭐 노천 온천 이런 거랑은 정말 규모가 달라요. 거긴 좀 이렇게 작잖아요. 온천탕이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여기는 와 진짜 규모가 달라요. 큰 연못 그리고 또 저 주변에 쭉 나무들이 막 있고 저 너머에는 또 광활한 저 대지 너머에 또 하얀 산들이 막 우뚝 서 있고 와 진짜 스케일이 달라요. 그냥 우리가 여기서 뭐 몸을 약간 덮인다라는 느낌보다 와 진짜 우리 반지의 제왕의 그 영화 속에서 노천 온천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? 그 황량한 대지 한가운데서 멋집니다. 완전 색다른 또 노천 온천인데요. 뜨뜻한 온천욕을 하고 우리 삶은 계란도 하나씩 먹고 맥반석 계란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잠시 뒤에 하데체 온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